대치동이 떠오른 건 말씀하셨지만 영동 지역, 원래 그게 그 영등포의 동쪽이잖아요. 강남 개발하면서. 근데 이제 대치동 쪽에 음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밀집으로 생기면서 또 명문 고등학교들을 많이 옮겼잖아요. 그게 사실 강남의 8학군. 저희 땐 8학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남 8학군이 유명하고 8학군이 서울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학원가가 생긴 거고, 이제 그게 또 메인 핵심. 이렇게 너무 상업 지역에는 사실 학원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임대료, 임차료가 너무 비싼 곳에는 학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학원 버스가 쫙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곳에 학원가가 생기는데, 그 3대 학원가를 다 살펴보면 그런 입지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곳이 사실은 강남권에서도 대치동이었고, 이제 대치동이 그 근처에 명문 고등학교도 많이 안고 있지만 입지적인 요건도 상업지구 테헤란로에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 벗어난 곳에 거기 이제 학원가가 생겼잖아요. 입지적 특성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치동이 가장 많은 입시 정보와 가장 빠른 최신 트렌드, 이 입시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정말 독보적이라서 지금은 뭐 다른 학원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구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 학구열에 이제 공부를 받쳐줄 수 있는 학원과 인프라가 같이 있으면 이제 학군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명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라고 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 그래서 특목고, 외고라든가 과고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중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들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있는 곳이 유명했는데, 제가 책을 나는 부동산으로 아이 학비 번다 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공식이 먹혔었어요. 지금은 약간 입시 제도도 변화하고 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이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은 학원가이긴 한데요, 한 가지 키워드로 딱 꼽으면 하나예요. 무조건 초상위 학생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학구열이 있는 아이들, 공부를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행만 하는 학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학원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단연코 대치동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정보는 넘버원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의대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의치한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까지. 근데 대부분 모두 의대를 가려고 아이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초상위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런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또 대치동이고요. 또 대치동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유치원 반, 그다음에 초등학생 반 다 있지만, 요즘에 또 떠오른 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떠오른 건 재종반이에요. 재수종합반. 예전에는 서울대를 떨어지면 스카이 다음은 강대였거든요. 강남대성. 근데 지금은 대치동의 시대인재. 이게 이제 대치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요. 대치동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학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심화학습이 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엄마가 푸시를 해도 애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그런 심화학습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공부를 정말 원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본인의 진로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사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들의 퀄리티도 훨씬 높고요. 선생님들 정말 수입도 되게 높으시거든요. 다른 학원하고. 프랜차이즈가 간판만 같다고 해서 똑같진 않아요. 그런 좀 특수한 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부분 다들 뭐 학원 망한다, 뭐 이제 학군 이런 거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일본 인구 소멸론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래서 죽은 곳은 3대 학원가가 아니라 기타 학군지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쪽 지역에도 상위권 아이들이 두루두루 포진을 하고, 모두가 다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거나 모두가 다 목동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 가격도 있지만 부모님의 직장 거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거지를 이사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니까 지역별로 강한 학군지, 학원가가 강한 곳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이 예전에 제가 이제 사교육에 몸담았었던 그 10여 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약화됐어요. 반면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은 더 쏠림이 예전보다 더 강해요. 예전에 특목고가 굉장히 활활 타올랐을 때는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에 몸담았을 때는 조금 수준 편차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입시제도가 좀 변화하면서 수시제도도 좀 세밀해지고, 근데 특목고를 갔다가 자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갔다가 성적이 안 나와버리면 이제 일반고를 간 친구보다 오히려 대학 입시에서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케이스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고등학교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시기가 한동안 있었고요. 입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의대를 몇 명 갔나,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몇 명 갔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상위권에 쭉 나오는 곳들은 대부분 강남권역, 그 다음에 이제 목동학원가 근처, 그 다음에 이제 중계동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이런 데들이 다 상위권 쫙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순위를 보시면 아, 여기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인적 자원들이, 학생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 굉장히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게 대세적인 의견이었어요. 교통이라든가 인프라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4년에 그 부동산 R114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교육 환경이 29.73%, 거의 30%, 학교와의 거리 등 중요하다라고 해서 1위고요. 2위가 교통, 역세권 도로 접근성이 25%.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 공원, 산 등 접근성, 그 다음에 편의시설 15% 등으로 순서에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상 떼어놓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어릴 땐 굉장히 쿨해요. 창의적인 아이로 키워야지,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입시를 치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다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조금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또 공부가 사실 제일 가성비가 좋고 쉬워요. 다른 거를 하려면, 요즘에 아이돌 하려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글로벌 인재도 있어서 요즘에 아이돌 하려면 절반은 해외에서 뽑잖아요. 또 경쟁이 그만큼 준 거예요. 그리고 거의 3만 대 1 정도 전국 공개 오디션을 합격을 해야 바로 연습생 이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준, 그 3만 대 1이 말이 쉽지. 체육 입시도, 최고 입시도 되게 힘들고요. 미술 입시도, 미술은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울대, 홍대 그렇게 가거든요, 국민대. 미술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예신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미술 실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기하는 친구들은 사실 방학 때 하나도 못 쉬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공부를 잘해주는 게 부모님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효도하는 그런 일인데,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쿨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근데 이제 고민들이 좀 빨리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그럼 적정 이사 시기가 언제냐, 내 학군지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냐 물어보시잖아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 학부모님이 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이사 빨리, 그 생각 드는 순간 빨리 오는 게 맞아. 왜냐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어디가 투자 가치가 더 높을까요? 어디가 더 호재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군지 이사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 우리의 대학 안 가도 돼, 이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진입을 해서 학원가에 좀 적응도 하고, 공부 난이도가 서로 양과 질이 틀리니까 한 살이 더 어릴 때 진입을 해서 좀 빨리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아이한테도 좀 유리하고, 두 번째는 갔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갔다가 약간 그 좌충우돌하는 시기,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사 얼른 가셨다가 이제 또 입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공부를 좀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전략적으로 또 그 대신 또 선행해 놓은 게 어디 가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사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데뷔하면서 10월 전에는 무조건 전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위해서 이사 오는 경우, 이렇게가 딱 정해져 있는 정말 전형적인 학군 이사 시기예요. 아이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3대 학원가가 이제 양천구, 노원구, 대치동이에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4권역이라고 하잖아요. 동남권, 동북권, 그다음에 서남권, 서북권. 그래서 서남권에 목동이 있는 거고 그 인근을 다 아우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이 없는데, 서북이 없는데, 서북은 일산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무조건 대치동에 이제 분화된 여러 곳들이 있는 거고, 강북은 말할 것도 없이 은행사거리인데 위치가 되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이의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학원가로 이제 가면서, 학원을 걸어서 가는 거랑 뭔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거랑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특히 엄마의 피로도. 엄마가 대기해야 되잖아요, 라이딩 가면. 어디든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대기를 하든지 어딜 돌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피로도가 있잖아요.
걸어가면 천국이죠, 진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몇 번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중계동도 마찬가지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학원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돌봄의 기능도 있어요. 안전하게 아이가 내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하교하고 저학년 기준 태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 하나 갔다가 집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워킹맘들한테는 돌봄의 의미도 굉장히 크죠. 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울이 가운데를 놓고 산이 있어요. 관악산 있고 위에 이제 산 있고, 그래서 약간 서쪽과 동쪽이 약간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까? 출퇴근하는 위치도 다르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대부분 집은 사실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이 주는 직장이 많은 곳이 집값이 비싸죠. 그런데 이사를 그렇게 막 넘나들면서 자기가 사는 권역이 있어요. 우리 경매에 가서 보시면 경매 권역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생활권과 그게 일치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유명한 학원가에 그쪽에서 모이는 거죠. 목동으로 모이고 중계동으로 모이고, 예를 들어 중계동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중랑구에서, 옆에 성북구, 강북구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동 사실 전국구인데요. 강남 근처에 있으시다가 반포에 살아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방학특강 대치동 쌓여죠. 본원으로 가야죠.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 대치동은 약간 좀 특이한 학원가인데, 이제 목동 같은 경우도, 목동은 사실 지금은 이제 재건축 연한이 많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온 지역이고, 이번 10년 동안 사실 속도를 좀 많이 못 뺐잖아요. 반포에 비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전까지는 서남권 지역에서 철산, 하안동 있는 곳, 그쪽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거기도 그래서 학군이 그래도 학원가가 괜찮죠. 탄탄하죠, 경기도에서. 근데 이제 목동 같은 경우도 쫙 이 앞단지부터 뒷단지까지 학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방송국 있었죠. 방송국 연봉이 높아요. 거기 카메라맨 분들도 굉장히 연봉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을 주는, 지금 이제 상암으로 많이 이사를 갔긴 했지만 예전에는 거기 여의도와 목동이 많았고, 특히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공부 때문에 여의도는 학원가가 많지 않으니까 또 목동으로 이사를 오셨고, 이런 이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거기 이제 학원가가 생겼는데, 생겨서 커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수요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주변에 수요 빨아들일 때 이렇게 이사 잘 못 간다 그랬잖아요. 가격적인 허들도 있지만 거리적인 허들도 있어요.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원가가 서로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치동하고 목동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중계동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학원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라고 하지만 권역에서 보면 그 권역에서는 강자죠. 예를 들면 중계동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곳에 학원가가 생겼냐면, 제가 17년에 이제 초에 책이 나왔는데 15년 겨울부터 제가 학군을 부동산 투자와 접목시켜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낸 첫 케이스인데, 학원가가 도대체 어디 생기는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어요. 일단 특히 3대 학원가와 경기도에 있는 학원가들. 그랬더니 특징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약간 대형 평수가 몰려있고, 중대형 평수가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초중고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 좋고, 중학교도 그러면 이제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근린 생활권, 그러니까 상업지구가 아닌, 역세권 상업지구가 아닌 약간 이면에 상가가 생길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은 명문 학원가가 존재를 했더라고요. 은행사거리도 보면 4호선 라인도 아니고요. 은사라고 하잖아요, 노원구에. 은행사거리. 거기도 보시면 약간 4호선 라인에서도 멀어지죠? 근데 나중에 생긴 7호선에서도 좀 멀죠? 안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중대형 평수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다 투베이일 때 그 우방 같은데, 청구, 쓰리베이. 그 당시에 쓰리베이가 정말 지금 4베이처럼 혁신적인 평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에 서울 시내에 출퇴근하시면서, 또 학군 지역들은 약간 번화가를 싫어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유해시설이 없는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릴 때 뭐 했어? 했더니 자기는 농구했대요, 맨날.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또 그렇죠. 이거 학군 지역에도 다 사건 사고 있고 노는 애들 많아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녀보니까, 교육하면서 많이 다녔잖아요. 이제 그건 좀 맞는 것 같고, 원장님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대치동은 지금은 좀 논외고, 사실 대치동에는 그 새로 생긴 학원들 요즘에 그 신관 짓는 거, 그게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원이 4억을 사서 완전 신관을 짓잖아요. 계속 매입을 하면서 그 동네 그 건물 꼬마 빌딩 가격을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게 좀 놀라운 현상이긴 한데요. 십몇 년 만에. 지금은 조금 대치동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지금 신도시도
그런데 학군들이 생기고 있다. 가장 먼저 꼽은 것이 마포. 당시에 이제 백범로의 기준의 학원이 소수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쪽에 이제 염리구역. 그 다음에 이제 강변 쪽이죠. 그 위에 언덕에 이제 아현구역. 이런 데들 이제 북아현까지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이쪽에 신축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주 출퇴근지가 여의도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출퇴근해요. 서울 광화문 사대문, 을지로, 힙지로부터 광화문 시청까지 굉장히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마포에 계시는 분들은 마부심이 있으세요. 마포의 신축에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이사를 안 나오려고 하세요. 이제 와이프분들은 애 학교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자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이제 중학교 앞두고 고등학교 앞두고 주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포는 사실 사립초등학교 보내기도 너무 좋아요. 웰스트림 아파트 앞에요. 뭔가 사립초등학교 셔틀버스 다 와요. 근데 강북에 사립초등학교가 많은 거 아시죠? 예전에 영동에 8학군 학군 이전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사학재단은 많이 보냈어요. 근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 다 강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포가 사실은 어릴 때는 학군 고민 없다가 중학교 정도가 되면 이제 마포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건데 아직 마포가 이제 그 과정에 있죠. 성동구가 재개발 진짜 많이 했잖아요. 성동구는 거의 몰아주다시피 재개발을 많이 해서 신축이 많이 생겼는데 성동구는 원래도 좋았어요. 강남 배우지잖아요. 예전에 그쪽에 성중맘이라고 그러는데 성동구 중구맘, 거기는 이제 맘카페 이름이 성중맘이에요. 그쪽에 그 한 가지 애칭이 뭐냐면 뒷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뒷구정동. 왜냐면 본대기 장 건너에 있거나 집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집을 얻어주시는 거죠.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고 또 출퇴근하기도 좋잖아요. 5호선도 있고 3호선도 이제 좀 지나가고. 그래서 성동구는 원래도 살기가 좋아서 행당, 뭐 응봉동 이런 곳에가 이제 주로 많이들 거주하시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유명한 옥팍, 그죠? 스파클스 그런 곳들이 이제 채워지면서 그쪽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당시에는 중학교 학군이 좀 약했었어요. 성동구도 점점 중학교 학군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성동구는 위치적으로 아이들 어릴 때 살 땐 굉장히 좋은데 잠실이라든가 강남에 넘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거의 같은 생활권에 있다 보니 갈아타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부동산으로는 회전력이 좋은 곳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 방어이 굉장히 좋아요. 매도가 되고 매수가 돼야 회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학원가가 자리 잡고 학교가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남아서 살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집값이 오르면 이사들을 가시니까 그게 이제 동네에서 그 학군이 자리 잡는 데는 조금 영향이 있다. 제가 미래학군에 대한 것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는 재정비가 확충이 돼서 신축이 밀집해서 좀 띄엄띄엄 들어오지 않고 이 블럭 자체가 다 새 거로 쫙 되는 경우는 이제 조금 지금보다 좋은 초등학교, 인기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와 성동구를 보시면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학군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입시를 치러줄 수 있는 학원가, 선행을 해줄 수 있는 학원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초등학교 보내고 싶은 몰리는 데 있잖아요. 엄마들 좋아하는. 그런데도 사실은 학군으로 볼 수 있죠. 학군 수요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 아파트가 옆에 단지보다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런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에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도 강북에는 지금은 장애 뉴타운이 돌고 지역이고 4호선이 아니니까 안 좋다, 기름 뉴타운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 뉴타운도 좋고 장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축이 쫙 평지에 생기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 들어가고 애기 키우다 보면 신도시처럼 시간을 갖고 그 지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말 하면 막 월천대사가 장의동에 학군 생긴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사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긴다 해서 그 명칭을 미래학군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제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경기도 생각 많이 하시니까, 경기도에서는요 이제 2기 신도시에, 1기 신도시는 워낙 좋죠. 1기 신도시도 근처에 대학마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분당 옆에 판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평촌, 이제 안양 평촌을 둘러싸고 신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옆에 과천이 예전보다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사이에 과천이 입주가 많아져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과천은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과천이 이제 생겼고, 지금 과천이 아직은 평촌 학원가에 비해서 학원을 계속 라이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천은 과천대로 신축이 이제 또 10년, 20년 이렇게 되고 나머지 재건축까지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면 과천 자체에도 과천을 떠나지 않고 그 학교에 다니는
문헌중학교라든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입결이 고등학교까지 가서 입결이 좋아지면 이제 과천도 다시 공부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더 내려가면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이 원래 동탄 1도시에 거기에 이제 학원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탄 2에도 학원가가 생겼어요. 11자 학원가부터 생각해서 이제 거기 학원가가 좀 생겼는데, 거기도 약간 광비콤이라 그래서 광역 그 동탄역 광비콤이라고 하는데, 거기 말고 조금 약간 외곽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외곽에 이렇게 생긴 근린상가에 딱 버스 대기 딱 좋아요. 쫙 거기에 이제 학원가가 쫙 생겼거든요. 처음 임장 갔는데 여기 생기겠네 이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상가 보고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왜냐면 동탄은요, 제가 직장 배우 수요로 서울에 3대 직장지가 있고 경기도에는 중요한 직장지가 있죠. 삼성, 대삼성이죠. 부동산으로 보면. 삼성이 배우인 곳은 사실 집값이 다 받쳐주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영통이 삼성전자에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광교로 1차로 이사를 많이 가셨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이제 부장님이 되신 분들,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고, 이제 부장 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는 이제 그 관공서가 이주를 해서 광교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임금을 받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동네가 좋아진 거죠. 근데 동탄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화성 동탄 엄청 뜨거웠잖아요. 뜨거운 동탄은 동탄역 근처의 동탄을 말하는 거예요. 동탄이 되게 크거든요. 정말 큰데 일반 분당보다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큰 게 동탄이에요. 근데 동탄이 다 받쳐주는 이유는 그만큼 근처에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임금 수준이 좋고, 삼성도 좋죠. 옆에 현대자동차 남학연구소도 있죠. 거기도 고임금이잖아요. 그런 분들 배우 수요가 있는 곳이니까 동탄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지금보다 이제 중학교도 좀 더 좋아질 거고, 시기가 아직 동탄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기가 더 필요하죠. 20년이 돼야 이게 장 묵듯이 숙성이 돼요, 도시가. 그래서 학원가가 좀 핵심지였던 곳도 옆으로 생긴 신축으로 조금씩 이제 수요가 새 집으로 이사가는 수요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기 신도시들 많이 10년 사이에 뭐 스프링이다, 인구가 많이 경기도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기 신도시들 많이 지어서 서울의 노후된 집에 사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쪽 동쪽에는 뭐 예를 들면 미사 제일 크고요. 위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신도시도 있고, 남쪽으로 가면 광명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신도시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옥길지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밑에 시흥,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나실 텐데 이런 곳에 뭐 장현지구, 은계지구, 목감지구 엄청 많이 신축 들어갔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그 지역에 이제 학원가가 생기고, 유치원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가는 학원들 굉장히 활발하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그닥 그렇게 많이 막 학군지로 이사 오고 낡은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또 젊은 세대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송도, 그 다음에 청라. 예전에 송도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청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청라는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이 또 가능한 지역권이고, 마곡도 가깝고, 또 거기 이제 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서울에 아빠 출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라 지역도 굉장히 떠오르는 지역이고, 송도는 요즘에 거기에 있는 체두익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포스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포스코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정말 내신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말 밤새서 문제 출제하시고 막 그러세요. 선생님들이 좋기 때문에 또 좋은 학생들이 모이고, 그런 분들이 또 가시는 지역이고, 그런 곳들이 제가 말하는 이제 앞으로 미래학군이다. 학원가 서울에 있는 3대 학원가를 고민했던 분들 중에 대치동이나 아니면 목동에 이사를 가고 싶었던 분들은 실거주는 사실 괜찮아요. 지금도 토지허가제였으니까, 실거주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문제는 대출이죠. 이제 6억밖에 안 해주니까 자금이 없으면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사를 가는데 이제 허들이 될 거고, 사실 지금의 대책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언제 풀릴까요?예요. 언제 이제 다시 완화가 될까요? 근데 정책이 딱 생기면 생각보다 아유 말 잘 듣네 금방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일단 첫 번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2달 동안, 1달 모니터링 할 거고 2달 모니터링을 해서 집값이 많이 지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가격도 안정이 되고 상승세도 둔화가 되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거래량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완화를 해주겠지만, 지금 사실 하반기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입주장이라고 하죠. 입주하는 단지, 입주장이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는 내려갈 것이
방향 스탠스이고 언제 묻히지만 내려가는 건 맞잖아요. 10월달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해당되잖아요. 전세도 좀 되게 부족할 거거든요. 지금 이번 대책으로 사실 지금 전세가 되게 부족해졌어요. 이사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어야 되고 입주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사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세 대출도 나와야 돼. 이런 집을 찾아야 돼요. 이사 날짜도 맞춰야 돼. 우리는 이사 날짜가 무조건 1일하고 15일만 이사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서로 이사 날짜도 맞춰야 된다고요. 이 조율이 다 맞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갱신권들 문제도 있고 해서 단기 임대를 구해서 들어가는 것도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날짜 시간을 맞춰야 딱 5%씩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실수요자분들이 집 구하는데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죠. 근데 지금은 정책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약간 숨죽여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대책으로 사실 대출 규제를 세게 한 번에 딱 풀어주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그렇게까지 크게 한도가 막 주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정도였지만 지금 문제는 전세에도 보겠다. 오늘 나왔던 무서운 얘기는 전세 대출을 집주인의 DSR에 얹겠다까지 오늘 단독 보도 나왔었는데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전세 더 줄고 월세로 가속화 될 수 있겠죠. 예측하는 것들이. 지금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하반기에 전세가 오름의 속도가 정말 가파르게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갱신권이 있고 지금 집주인도 사실 불안해요. 전세 퇴거 자금 안 나올까봐. 이제 오늘에서야 은행들이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약관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드디어 전세 퇴거 자금을 해준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장 화두는 지금 6억이 아니에요. 6억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제일 큰 화두는 전세 퇴거 자금.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가 첫 번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다 공급 부족이 딱 겹치면 집값 상승이죠. 그런데 전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뭔가의 정책적인 묘안이 있거나 그 이제 뭐 무한갱신권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는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급은 집을 뚝딱 짓지 못하니까 공급은 단기에 해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청약이 있죠. 수요를 심리로 잠재울 수 있죠. 2기 신도시 확 3기 신도시 확 반값 아파트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집 어차피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데 집 살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청약으로 대기 수요로 전환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막 장관도 임명되셨고 이제 다 임명 절차니까 공급 대책이 나올 차례잖아요. 저희가 이것까지 한번 봐야 전세가 얼마큼 속도가 나서 상승폭과 그 상승이 올라가는 속도 두 번째 이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 사실 하반기에는 집값의 상승 압력이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부족하니까 다시 좀 슬근슬근 또 올라가겠죠.